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NLL에서의 조업 보장 등 참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가 있었던 이재경 기자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먼저 내용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저희보다 현장에 더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메인 프레스 센터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메인 프레스 센터에는 내외신 기자들 약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 함께 그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네. 다시 또 넘어오는 그 순간. 그 10초 월경. 네, 그 10초 월경 그 당시에도 기자들도 취재를 잊어버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그 두 정상이 서로 포옹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정말 뜨거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취재 때문에 갔는데 사실 거기서 그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막판까지 판문점 선언이 최종 조율될까 하는 그 기대와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막판까지 실무진들이 그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또 서로 이제 합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 막판 협상을 벌여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 판문점 선언이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판문점 선언이 기대보다 낮았다면 그 평화의 집 앞에서 두 정상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그냥 서명을 하고 간단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날 뻔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 역시 공동 성명 발표가 사실 당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나왔고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판문점 선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대보다 더 많이 나와 버렸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의 그 남북 간의 합의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때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로 합의를 했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하자라는 5가지의 항목에서 그쳤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친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 남북 정상선언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그 6.15 선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 14 남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협력을 계속하자라는 것에서 그 선언에서 그쳤습니다. 한 가지 더 6.15 선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도 성사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면 그런 과거의 2000년과 2007년 6.15와 14 선언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가겠다라고 시기와 장소를 못 박은 거죠.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협정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그 실제로 모두가 바라는 그 정답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서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당국, 국회, 정당, 민간 단체들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있을 인도네시아 아시아 경기대회도 같이 참여하겠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선언과 다른 것이 이제 크게 구체화됐던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아직 도로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으로 특허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수혜는 아마 도로 닦고 철도 닦는 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실제로 선언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돼서 정말 실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뭐 분위기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을 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평창 올림픽을 다녀온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철도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고요. 예. 그래서 북한 오면 참 민망할 수도 있겠다. 북한은 교통이 안 좋다. 어쩜 좋으냐라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남한에서 직접 그 철도와 도로를 깔아달라. 근데 현대화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거기가 제가 보기엔 핵심인데요. 그동안 그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해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화라는 그 항목은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네. 기존의 철도를 보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가 과연 KTX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고속도로를 새로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큰 대규모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의선 철도나 동해선 철도는 사실 그동안 남북 간 연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북한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모든 시간표가 2007년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새로 경의선과 동해선 그다음에 고속도로까지 깔게 되면 그 역사가 새로 또 열리게 되는 거죠. 남북한의 물류의 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시베리아 또는 중국으로 연결하는 그 유라시아 철도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참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지난 10년간 꿈꾸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설 이전,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도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정말 빠르게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쯤 현실화가 그럼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부는 지금 현재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5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는데 좀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는 이뤄냈지만 넘어야 될 산이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북 제재가 아직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 평창 올림픽 때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우리나라 선수를 싣고 마식령 스키장에 가는 네. 왕복하는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이 2016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 집단과도 함께 대북 제재와 똑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라는 예.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에 취항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의 재무부와 협상을 통해서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 북한으로 가는 게 성사가 됐던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기업이 당장 북한을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 대북 제재만 해제가 되면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온 철도나 도로 같은 사업도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래서 앞으로 뭐 5월이나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안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북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개선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아직 뭐 남은 과제들이나 변수들이 많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어떤 이제 관계 해소 그리고 긴장감 완화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긴 하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잡혀 있는 게 8.15를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각급 단체, 뭐 정부 또는 정당, 그다음에 그 각종 단체들 간의 어떤 교류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앞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계속해서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실제로 대북 제재도 풀리고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꿈꾸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동해권인 경우에는 그 원산, 그다음에 그 청진 나선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산업과 물류, 교통을 통해서 신의주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DMZ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DMZ의 자원과 그 관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유라시아의 문화권 그리고 경제권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도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역시 기대감이 참 많은데 특히 이번은 정말 될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것 같아서 더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재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